미사일 174발, 드론 689대, 순항미사일 8기. 이게 2026년 3월 4일 하루 동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부은 양입니다. 하늘이 불덩이로 뒤덮인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두바이 국제공항이 흔들렸고 팜 주메이라 호텔이 파편에 맞았고 제벨알리 항에 연소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가장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미사일이 있었어요. 미국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미사일이었어요. 이름은 천궁, 요격률 96%, 순항미사일은 100% 전량 격추. 미국 패트리엇이 30년 넘게 쌓아올린 명성을 한국산 미사일이 첫 실전 하루 만에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미사일을 만든 나라가 28년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나요? IMF 외환 위기로 나라가 무너져서 미사일 한 발 살 돈도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 설계된 낡은 미사일로 겨우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작은 호크 미사일이에요. 미국이 1950년대에 설계한 물건인데 한국에서는 철매라고 불렀습니다. 철로 만든 매라는 뜻이죠. 한국 공군이 1964년에 들여와서 1990년대까지 30년 넘게 썼어요. 이게 얼마나 구식이었냐면 적기 하나 잡으려면 레이더를 5대나 돌려야 했거든요. 탐지용 따로, 추정용 따로, 유도용 따로. 요즘 미사일은 레이더 하나로 다 합니다. 발사 방식은 더 심각했어요. 지금 최신 미사일은 수직으로 쏘아 올려서 공중에서 알아서 방향을 잡는데 호크는 발사대를 적이 오는 방향으로 물리적으로 회전시켜야 했거든요. 동쪽에서 오면 동쪽으로 돌리고 서쪽에서 오면 다시 서쪽으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면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나이키 미사일도 같은 시대 물건이었고요. 한마디로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 전체가 박물관급이었던 겁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새 미사일을 사겠다는 세맥스 사업이 시작됐는데 러시아 S-300을 살 건지 미국 패트리어트를 살 건지 싸움만 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러시아 걸 사면 미국이 화내고 미국 걸 사면 돈이 없고 이 상태가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997년 IMF가 터집니다. 나라가 통째로 무너졌죠.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고 대기업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당연히 미사일 사업은 즉시 백지화됐고 급한 대로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를 수입해서 떼었어요. 호크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 자체가 없어서 그냥 계속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정상이에요. 경제가 박살났는데 미사일 개발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천궁을 낳은 모태가 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남의 무기를 살 수가 없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무기 가격이 2배로 뛴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지킬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살 수 없으면 만들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같은 강국만 가진 무기를 IMF 직후에 한국이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공군이 969억 원을 투자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철매2.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한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한 상대가 러시아였거든요. 6.25 때 북한을 지원한 나라, 냉전 내내 적국이었던 바로 그 나라한테 미사일 기술을 달라고 한 겁니다. 가능했던 건 러시아 사정이 한국 못지않게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의 미사일 설계국 알마즈 안테이조차 돈이 없어 프로젝트를 멈춘 상태였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는데 그걸 쓸 돈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개발비를 대줄 테니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고 1999년에 280만 달러, 한화 약 37억 원을 주고 S-300, S-400에 사용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37억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 그 돈으로 세계 최고의 방공 미사일 기술을 손에 넣은 거예요. 2005년에는 양국이 공식 협력 협정까지 체결합니다. 다만 이 협정에는 나중에 골치 아픈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공동 연구 결과를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젤렌스키가 천궁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거절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UAE 수출도 러시아 동의를 받아야 했고요.
다행히 성사되긴 했지만 이 조항은 시한폭탄 같은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러시아 미사일을 베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천궁을, 러시아는 S-350을 각자 따로 만들었어요. 완성된 두 미사일은 외형부터 달랐고 방향 전환 방식도 한국은 러시아식 대신 미국 팩3의 다중 펄스 방식을 택했습니다. 러시아 기초에 미국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무기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진짜 자존심을 건 싸움은 레이더에서 벌어졌어요. 레이더는 미사일의 눈입니다. 원래 러시아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소련 시절 아날로그 회로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부품도 전부 러시아 수입이라 사실상 레이더의 생사 여탈권을 러시아가 쥐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였죠. 한국 연구진이 결단을 내립니다. 레이더는 우리가 만든다. 이건 미사일 체계의 두뇌를 통째로 갈아엎는 거예요. 미사일과 레이더는 신경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레이더가 바뀌면 유도 알고리즘도, 통신 방식도, 소프트웨어도 전부 새로 짜야 합니다.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참여했던 연구원 말로는 레이더 국산화를 결정한 날 밤 회의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다고 합니다. 성공 가능성보다 걱정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도 해야 했어요. 남의 눈에 의존하면 진짜 위기 때 장님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성공합니다. 국산 부품과 서방 기술을 결합한 새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고 이 경험이 나중에 A사 최첨단 레이더 기술의 토대가 됩니다. 핵심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집이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바꿔놓은 거예요. 개발비도 놀라워요. 이런 전략 무기는 보통 10조 원 이상이 드는데 한국은 약 5천억 원에 해냈습니다. 선진국의 20분의 1이에요. IMF 직후라 돈이 없어서 극한의 효율을 짜낸 게 역설적으로 기적의 가성비를 만들어낸 겁니다. 11년의 개발 끝에 2011년 천궁이 완성됩니다. 하늘 천의 활궁,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에요. 호크가 레이더 5대로 겨우 돌아갔다면 천궁은 하나로 전구해냅니다. 동시에 40개 표적 추적, 6개 동시 공격, 360도 전방위 대응, 2016년에 서해 5도 최전방에 배치되고 2021년에는 57년간 쓰던 호크가 드디어 퇴역합니다. 하지만 이건 서막이었어요. 천궁1은 전투기는 잡지만 탄도미사일은 못 막았거든요. 북한이 미친 듯이 개발하는 게 바로 탄도미사일이었고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는 미국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천궁2 개발이 시작돼요. 천궁2의 핵심은 직격 파괴, 히트 투킬입니다.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지는 적 미사일에 우리 미사일을 직접 부딪혀 박살내는 거예요.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세계에서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만 이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이 4번째로 합류한 겁니다. 속도는 마하 5에서 6, 서울에서 부산까지 30초면 날아가는 속도예요. 미사일 안에 능동 레이더가 들어가서 발사 후에도 스스로 표적을 추적합니다. 콜드런칭 방식으로 가스에 밀려 공중으로 솟아오른 뒤 하늘에서 엔진을 점화하니까 360도 어디서든 즉시 발사 가능하고요. 포대 하나에 미사일 32발을 운용합니다. 만든 팀도 화려해요. LIG 넥스원이 체계 총괄과 미사일 생산,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기아가 차량, 풍산이 탄두, 한국방산의 올스타 팀이었습니다. 2016년 아는 시험장, 운명의 시험이 시작돼요. 10번 쏴서 10번 명중, 100%, 마하 4.5로 40km 밖 표적을 직격했습니다. 한 발은 운일 수 있지만 10발 연속은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증거예요.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 예정보다 2개월 빠른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위기가 닥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양산 중단을 지시한 거예요. 1조 원이 아깝다. 엘셈에 합치자.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명중률 무기의 생산을 멈추라는 겁니다. 7개 포대, 200발 이상 양산 계획이 통째로 흔들렸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드가 위를 막고 패트리어트가 중간을 막고 천궁2가 아래를 막는 구조인데 가장 아래쪽 방패를 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건물의 1층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아요.
현장에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천궁2 개발에 수년간 매달린 연구원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피땀 흘려 만들고 시험 사격 명중률 100%까지 찍은 무기를 돈이 아깝다고 접으라니. 북한은 매달 새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결국 송 장관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7개 포대 전량 양산이 확정됐고 2021년에는 20개 포대 이상으로 확대까지 결정돼요. 만약 그때 양상이 진짜 중단됐다면 실전 96% 요격률도 12조 원 수출도 전구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역사를 바꿀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무대가 중동으로 바뀝니다. 2021년 UAE 공군이 아능 시험장에서 천궁2 실사격을 직접 확인해요. 탄도탄 요격과 항공기 요격을 각각 진행했는데 두 번 다 명중이었습니다. UAE가 이토록 적극적이었던 건 이유가 있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 기술로 만든 미사일로 UAE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방공 체계가 절실한데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너무 비쌌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40억에서 60억 원, 사드는 150억 원인데 천궁2는 한 발에 15억에서 17억 원이에요. 포대 단가로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입니다. 같은 돈으로 3배 많은 미사일을 비축할 수 있다는 건 수백 발이 쏟아지는 포화 공격에서 생존 확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수출은 LIG 넥스원이 2011년부터 10년 넘게 중동 방산 전시회에 나가며 공을 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2년 1월 두바이에서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계약이 체결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알막툼 UAE 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요. 대한민국 방산 수출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사우디 4조 2,500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이 이어져서 세 나라 합산 12조 원이에요. 결정적으로 천궁에는 러시아 부품이 단 하나도 안 들어가요. 2022년 러시아 제재가 쏟아졌는데 천궁 수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레이더 국산화 결정이 12조 원의 가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2025년 말 이란에서 경제 위기로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폭발했어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경고하고 항공모함 2척을 이란 인근에 배치합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이었어요. 2월에 핵협상이 결렬되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시작됩니다.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UAE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 공항, 민간 시가지까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은 겁니다. 3월 4일에는 사우디와 UAE까지 참전을 선언하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휩싸여요.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천궁2는 고작 2개 포대뿐이었습니다. 10개 포대 중 2개만 인도된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하지만 그 2개 포대의 성적은 세계를 뒤흔들었죠. 3월 3일 UAE 국방부 발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92%, 순항미사일 8기 전량 격추 100%, 드론 689대 중 645대 제압, 탄도미사일 174발이 쏟아졌는데 민간인 사망은 3명에 그쳤어요. 방공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3월 5일 천궁2의 단독 성적이 공개됩니다. 60여 발 발사, 96% 요격. 순항미사일에는 천궁2만 단독 투입돼서 8발 전량 격추, 100%. 시험장이 아니라 실제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요. 96%가 뭘 의미하는지 짚어볼게요. 미국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80에서 90% 초반대입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30년 넘는 실전을 거쳐 쌓은 수치예요. 그런데 천궁2가 생애 첫 실전에서 96을 찍어버린 겁니다. 현지 평가에서는 천궁2가 패트리어트보다 높았다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첫 판에서 30년 경력을 넘어선 거예요. 3월 8일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 펼쳐져요. UAE 공군 C-17 대형 수송기가 대구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수십 톤을 실어 나르는 전략 수송기예요.
이 거대한 비행기가 지구 반바퀴를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 천궁2 유도탄 30발을 싣고 가기 위해서였어요. 오후 4시에 내려앉아 미사일을 싣고 1시간에서 2시간 뒤 곧바로 UAE로 이륙했습니다. 동천 유원지 인근에서 기자가 포착한 이 장면이 한국 전체를 뜨겁게 만들었어요. 28년 전에는 남의 나라 중구 미사일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 전장의 나라에 최신 미사일을 긴급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나라가 절박하게 먼저 연락해서 가져간 거예요. 사우디와 이라크도 자기들 물량을 서둘러 달라며 긴급 요청을 보내왔고요. 이 전쟁은 에너지 안보라는 보너스도 가져다 줬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유가가 급등했는데 천궁2가 UAE 방어의 핵심을 맡으면서 한국과 UAE의 관계가 전에 없이 단단해졌거든요. 무기를 팔았더니 원유 공급이 안정된 겁니다. 방산 수출이 나라의 생명줄까지 지키는 전략 자산이 된 거예요. 천궁3는 이미 개발 중이고 LSAM도 완성됐습니다. 사드, LSAM, 패트리어트, 천궁으로 이어지는 4겹의 방패가 완성되면 어떤 미사일이 어떤 각도에서 오든 빈틈없이 잡는 철벽이 만들어져요. 이건 천궁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도 유럽도 방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줄일 수가 없었어요. 북한이 코앞에 있으니까요. 이게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생산 라인을 축소하는 사이 한국은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쌓았어요. 그 결과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팔리고 FA-50이 동남아에 수출되고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가 있죠. 그 정점에 천궁2가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964년 미국산 중고 호크 미사일에 하늘을 맡기던 나라. 1997년 미사일 살 돈도 없던 나라. 그 나라가 28년 뒤 자기가 만든 미사일로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패트리어트를 넘어서는 요격률로요. 5천억으로 10조짜리 무기를 만들고 12조를 수출하고 명중률 96%를 찍었습니다. 28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적표예요. 천궁, 하늘의 활. 1998년에 시위를 당긴 그 활에서 날아간 화살이 28년을 관통해 2026년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 미사일을 꿰뚫었습니다. 그 화살을 깎은 건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에요. IMF 속에서도 연구실 불을 끄지 않은 사람들, 레이더 국산화를 보집한 사람들, 양산 중단 앞에서 보고서를 쓰고 또 쓴 사람들. 이분들이 없었으면 천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3월 8일 배구 하늘, UAE 수송기가 한국산 미사일을 싣고 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미사일 한 발에 28년의 위기와 굴욕과 도전과 자존심이 전부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96이라는 숫자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